경주 아트페어 도슨트 프로그램.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을 도와드리게 도슨 박효진이고요. 제일 먼저 사무의 연락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여기 경주 아트페어에는 한 50개 공연을 참여했고 1,800여 점의 작품이 여기 다 진행되어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실 작품은 바로 여기 있는 정미진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딱 보시면 이제 빌딩이나 사람의 형상이 보이죠? 저희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이나 건물의 모습을 주제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해내고 계세요.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에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 등장을 하는데요. 콜라그래피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콜라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를 결합을 해서 붙여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죠. 근데 그 콜라주랑 판화 기법이 합쳐져서 콜라그래피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에다가 콜라주를 해서 이제 판으로 찍어내면 그게 콜라그래피라는 기법으로 탄생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 찍어내기 전의 과정, 붙여져 있는 과정이 작가님은 되게 예뻐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그림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 등장하는 특별한 아이가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작가님의 그림에는 은은한 빛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달빛이라든지 불빛이라든지 이렇게 은은한 빛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옛날에 빛났던 순간들, 사람들이 빛났던 순간들을 기억을 하면서 시간을 살아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빛을 내가 빛났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만 조금 더 가보자. 내가 빛났던 순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보자 하는 느낌으로 그런 위로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대각선에 있는 소위입니다. 설명 드리니까 좋은 것 같은데, 혜민아?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여기서는 김미영 작가님의 작품 만나볼 건데요. 딱 보기에도 한국적인 느낌이 들죠? 네, 실제로 작가님은 서양화를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의 정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화를 조금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화에 등장하는 십장생을 이용을 해서 그림의 표현을 해냈고, 열쇠가 어떻게 보면 약간 권위, 권력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열쇠가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하고, 또 전묘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전묘법의 대표적인 화가가 있죠. 요 조르지 세라 이 작품, 전묘법의 서양 화가의 이제 기법을 이용을 해서 배경에 점으로 다 표현을 해냈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무수한 점들로 배경을 완성시켰는데 이 점들은 궁극적인 에너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소망을 담았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망들이 모여서 이 풍경이 탄생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되게 소망이 담긴 그림, 아니면 병원에서도 건강을 바라는 소망을 많이 모았다, 이런 느낌에서 인기가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다음은 여기 바로 여기 있는 강신덕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되게 이 작품은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 색깔이 달라지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렌티큘러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레이어를 한 화면에 합쳐서 표현을 해낸 그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고 형태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보일 수 있는데요. 작가님은 이 작업을 한 10년 정도
이제 지금 작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색도 재미가 느껴지고 또 정물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병이나 꽃을 등장시켜서 어디에도 어울릴 수 있게 표현을 해낸 작가님의 작품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바로 뒤에 있는 JJ 갤러리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김정자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되게 입체적이죠? 네. 입체 같지만 평면의 표현을 해낸, 평면의 입체를 그려내는 작가님으로 유명한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연을 주제로 이렇게 접어낸 듯한 공간 접기라는 기법을 통해서 표현을 해냈는데, 저희 초현실주의 작가 중에 혹시 아시는 유명한 작가님 있을까요? 혹시 살바도르 달리나? 날 요 르네 마그리트. 이 작품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페이즈망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있을 법한 곳에 있어야 될 곳에 아니고 조금 상상하지 못한 상식 밖에서 모순한 곳에 있는 그런 거를 그려내는 기법을 대페이즈망이라고 하는데, 이 초현실주의 작가 중에 패트릭 휴즈라는 작가님이 있습니다. 이제 평면에 공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작가님인데요. 이 작가님의 작품에 영향을 얻어서 공간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연에 접목을 시켜서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는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종이 접기를 이제 표현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종이가 이렇게 접어진 느낌도 내야 되고, 또 거기에 접혀진 느낌에 따라 명암을 표현해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한 시간이 드는 그런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여기 있는 박미주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 작가님은 우리나라의 민화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현대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을 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도자기가 입체적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작품도 박미주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칠배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칠배라는 기법은 금이나 은을 작품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작업인데요. 칠보라는 기법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국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낸 작가님입니다. 네,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설명 드리니까 훨씬 재밌네. 한우 갤러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김동욱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볼 건데요. 다 여기 있는 작품이 김동욱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딱 보기에도 노을을 주제로 한 게 눈에 들어오시죠? 노을이 좋아서 또 노을이 주는 영감을 얻고자 해서 제주에 실제로 입도를 하셔서 노을에 대한 것만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노을이 어떻게 보면 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는 해가 없습니다. 해를 구름 뒤에 가리게 한 다음에 은은한 진짜 노을에 대한 모습만, 조금 평온한 모습만 전달해주기 위해서 해를 가렸다고 해요. 그렇지만 해를 가렸지만 조금 은은하게 퍼져 있는 모습이 내재되어 있는 카리스마,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노을을 그려내고 있는 작가님입니다. 네,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저 뒤편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하시면서 다른 좋은 같은 것도 있으니까 눈에 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박기성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혹시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제일 드시나요? 그림 그냥 설명 들어왔는데 제가 질문이 조금 많죠? 무슨 느낌이 혹시 드시는지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옆전에는 약간 섬뜩해 보인다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이 조금 섬뜩해 보이지만 안에 다 스토리가 담겨 있는 작품이에요. 박기성 작가님은 자연이나 새를 주제로 해서 여자를 등장시켜서 내면의 아름다움,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스토리로 녹여냈다고 하는데요. 작품을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제목이 다 따로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존재라는 작품인데 혹시 이 여성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연예인. 실제 모델 정호연 작가님을 모티브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정호연 작가님은 모델로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새도 뭔가 새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털이 없어요. 그래서 털이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없다, 뭐 이런 느낌을 같이 해석해낼 수 있는 작품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나비를 실에 묶었어요. 근데 나비는 소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라는 작품인데, 눈 위에 꽃이 있어요. 눈을 감아도 아름다움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눈을 감고라는 제목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박기성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는 그냥 멀리서 그냥 감상한다기보다는 제목도 보고, 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감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 바로 옆에 있는 이 작품으로 이동을 할게요. 네, 바로 권기주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혹시 이거 뭘로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실? 실?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금? 금? 놀랍게도 이쑤시개로 만들어졌어요. 오.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쑤시개를 하나하나 붙이셨어요. 색깔을 입혀서. 오. 되게 놀랍죠. 쉽게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재탄생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기주 작가님은 재활용, 재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쑤시개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이 이쑤시개를 만다라식이라고 해서 이 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의 형식으로 표현을 해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를 뜻하기도 하고 생명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쑤시개가 재탄생되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의미를 더 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걸 하나하나 붙이는 과정이 작가님에게는 수행의 과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면을 찾아가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빛으로 피어나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권기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요 지금 여기 라이브 페인팅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 듣는 동안 감상하셔도 좋으시고, 여기 우영 작가님의 작품 설명 도와드릴게요. 이 작가님은 한 20년간 광고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림에 대해 연구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림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림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너무 내가 좋아했던 그림이 어려워지다 보니 어렵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봤을 때 채워져 있는 것보다 비워져 있는 그림을 그려냈는데, 저희도 뭔가 잡으려고 하고 뭔가 가지고 싶으면은 자꾸 뭘 사고 채우기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채워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비움으로써 채워질 수 있다. 그 비움으로써도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빈 그릇을 통해서 표현을 해낸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을 조금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정용모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정용모 작가님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어떤 기회가 생겨서 싱가포르에서 5년 정도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수묵화를 그림으로 그리셨대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수묵화를 그렸을 때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화가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았구나, 이게 내가 알려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연구를 하다가, 원래는 이런
닭종이에 이렇게 한지로 표현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표현이 되죠. 그러다 보니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찾게 되었고 그게 아크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크릴을 이러한 통에 넣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묘법 기억나시죠? 전묘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굵은 점도 있고 얇은 점도 있고 조금 꼬리가 길어지는 점도 있고 그 과정을 6번 정도 이렇게 덮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전묘법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색이 위에 약간 미색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한 재미도 있는 작품이고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런 호랑이나 뭐 초가집이랑 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찾아가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 그러니까 한국화를 재해석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저기 바로 대각선에 있는 저 끝에 여기서 설명드릴 작가님 작품은 여기 황지영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좀 가까이서 보셔야지 그 매력을 조금 느끼실 수 있어요. 한번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되게 조각품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 전통 민화 중에 책가도 혹시 아시나요? 네, 책가도 요런 민화. 황지영 작가님은 민화라고 하면 약간 대중들에게 익숙해져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접할 수 있었던 그림, 약간 폄하되는 그림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민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담아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진 그림도 있고 그런데 왜 폄하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민화, 이 책가도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민화공예라는 방식으로 차용해서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는 조각들은 다 실제로 하나하나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조각품들도 3D 프린팅으로 다 하신 거고요. 안에 보시면 액자들도 등장을 하는데 이 액자 안에 그림도 세필로 유화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그려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의 작품은 저도 여기 예약을 해요. 이 작가님 작품은 아직 뭐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이게 유리가 이렇게 열 수 있는 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소유를 하신다면 자신만이 조금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내가 여기 뭘 넣고 싶으면 이 유리를 열어서 넣어볼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는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작품은 이 유리를 열어볼 수 있고 이렇게 큰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 작품들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책가도의 느낌을 만나볼 수 있는 황지영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또 다음 장소로 바로 뒤에 수량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멀리서 보면 배경이 단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배경이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쌓이고 쌓여져서 하나의 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금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낸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금빛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이렇게 평화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빛으로 피어나라 하는 느낌으로 금박을 이용해가지고 뭐 방사형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형태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은 가까이서 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배경도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그림보다 뭐 긁어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금으로 주는 그 메리트가 있는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박인주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볼 건데요. 혹시 뭐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눈?
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소나무? 네, 소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박인주 작가님은 뭐 특별한 걸 그리는 게 아니고 자연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연이 보기만 있어도 힐링이 되고, 그러니까 치유받는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자연도 가만히 보게 되면 뭐 시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는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고 온도에 따라 또 이 보는 느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고 원래는 이제 한 가지의 색상을 이용해가지고 온도와 습도에 따른 떠오르는 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 겨울에 조금 힘든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이제 눈이 덮이는 모습을 보고 약간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나무가 이제 눈에 덮여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이 약간 눈 덮인 소나무를 보고 약간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으면 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어떻게 보면 올곧게 뿌리를 이렇게 받고 올곧게 자라나는 나무잖아요. 그 나무가 이제 어디에 기댈 데가 없지만 눈에 의해서 약간 치유받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바로 여기 있는 양익수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양익수 작가님은 유화를 사용을 하셨지만 약간 현대적인 재료인 유화를 사용을 하셨지만 약간 무게 느낌, 한국화적인 무게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유화를 사용했지만 약간 한국적인 수묵화의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숲의 형태로 힐링을 받는 느낌을 원래는 그리셨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한국적인 느낌을 더 살리고 비워내면서 그러니까 보름달의 풍요로움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시리즈를 그려냈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까 비워낸다고 했잖아요. 너무 채우는 게 아니고 비워내면서 부채의 흔적들을 다 남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냈다고 합니다. 네, 또 다음 장소로 여기 뒤에로 저희 경주 아트페어잖아요. 작가님 이름도 박경준. 경주 아트페어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보시기만 해도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죠. 능수화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줄기나 뭐 약간 한 쌍의 느낌으로 있는 데다가 그걸 구경하는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등장하는데 원래는 고양이 나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능소화를 바라보면서 이제 꿈을 꾸고 있는 동물들의 아기자기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박경준 아실 거예요. 경주 아트고요. 네, 다음 작품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잘 알려져 계세요. 김명수 작가님이 진달래를 그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원래는 풍경화를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리셨다고 해요. 근데 나만의 그림을 좀 찾아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행을 무작정 가셨다고 합니다. 그 여행에서 만난 깊은 산 속에 그 바위 틈 속에 진달래꽃에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봄에 진달래꽃이 필 때마다 산에 가서 이 진달래꽃들을 채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진달래 꽃이 흩날리는 장면을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작업실로 돌아와서 그릇에다가 하나는 진달래꽃을 채우고 또 촬영을 한 다음에 이런 그림이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달래꽃의 여행, 진달래꽃이 사람에게 오는 과정을 작가님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약간 선물을 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화사한 느낌이 엄청 좋죠. 그리고 참새가 이렇게 한 쌍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건 이제 진달래꽃이 사랑으로 피어난 부부의 뭐 사랑이라든지 평화 이런 걸 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님은 진달래를 통해서 약간 사랑받는,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오셨나요? 이 작품도 한번 가까이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문창배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딱 보기만 해도 파도를 그린 게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창배 작가님의 작업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 그림이 긁어냈다고 하면 혹시 믿어지시나요? 긁어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크릴을 한 7에서 8겹 정도 먼저 깝니다. 그리고 아크릴이 굳게 되면 되게 단단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칼로는 긁어낼 수가 없고 수술용 칼, 메스를 이용해서 다 하나하나 긁어낸 작품입니다. 저희가 보통 소묘를 할 때는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많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두운 데서 밝은 곳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묘를 할 때보다 더 어려운 역량을 요구하는 작품이고요. 저희 어렸을 때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검은색 덮어서 스크래치 기법 사용하잖아요. 그 기법을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가까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칼로 긁어낸 흔적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글쎄 이게 다 칼로 네, 긁어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섬세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품이고요. 실제로 작가님은 제주 앞바다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고 이제 그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면서 봤던 파도의 모습을, 그러니까 잔잔한 것보다 역동적인 파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에 담아낸 작가님입니다. 소녀들이니까 네. 너무 소녀들 네. 따라다녀도 아쉽게도 그게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네. 네. 저희 내일 이제 내일 또, 네. 어떻게 이렇게 소녀들이 너무너무 좋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여기 이동해서 마무리하고 음. 아트페어의 장점이 많은 그림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가까이서 작가님들의 기법도 살펴볼 수 있는 점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작가님들도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가님들도 만나뵐 수 있고 또 자신의 그림 취향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고 취향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갤러리 측에도 물어보시면 이제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주세요. 엄청 저보다 자세하게 더 답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 살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취향도 찾아보시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분 동안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슨트 박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퇴사 생활. Thanks for watching. Subscribe. 구독, 좋아요.